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내일 승부조 5선 시간입니다. 오늘 7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어, 폭풍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우한들이 일어났는데 다들 별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썩 좋은 이슈나 재료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네요. 폭풍이 오고 일본 참의원 선거는 지금 진행 중인데 아베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고 미국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긴장감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로 썩 좋은 뉴스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콩에서는 또 양대 세력이 또 맞붙어서 날리고 경북에서는 상주 쪽에서는 또 지진까지 일어나고 한 주가 주말 동안에는 특별하게 호재라고 할 만한 거에 보이질 않네요. 자, 금요일날 미션 종목으로 진행했던 종목들 일단 간단히 복귀부터 먼저 한번 해보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공략할 종목보다는 공략한 종목을 복귀를 하고 복귀해서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을 하고 또 기억할 만큼 좋은 내용은 다시 메모 정리를 한다든지 잘 기억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했지요. 그래서 항시 복귀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매매는 공부는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 이벤트 섹터와 수급주 섹터 그리고 기술주 섹터 이 세 가지 섹터로만 간단하게 꾸며보자. 이벤트 섹터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안 볼 수는 없다. 그래 에이스트를 보되 항시 주 품목을 설정을 해야 되는 관련 종목을 한두 종목은 반드시 살처럼 붙여 놓아라. 그래서 뼈에 살이 붙으면 그 뼈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 살도 같이 날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으니까 항시까지 붙여놓는 연습을 하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에이스트리보다는 폴리토가 끌고 가고 에이스트리가 도리어 끌려가는 그런 역방향 그런 매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폴리토를 같이 붙여놓지를 않았다면 이 두 개의 매매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매매 됐을 수도 있겠죠. 에이스토리 한번 봅시다. 당일 치타처럼 보면 아침에 하락을 하죠. 치가에서 잠시 조금 하다가 하락을 여기 한 12%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살뚱말뚱 이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때 저희들은 상무도 물론 에이스토리는 매매는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규 상장주는 손실에 연연을 하지 말라. 손실에 연연을 하지 말고 반드시 매매 관점으로 보되 초보분들은 담은 한 주라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하든 상관이 없다. 스스로가 판단해서 한 주라도 가지고 고점에서 들어가든 저점에서 들어가든 추격 매수를 하든 눌림목 매매를 하든 어떤 방향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한 주 정도를 넣고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한 7%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한 11% 11%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폴리토의 강세였습니다. 폴리토가. 폴리토도 저희들 사실은 좀 놓친 점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금요일날 매매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조금 마인드를 강하게 먹고 제가 달라붙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진행하고 있던 종목들이 없었다면 아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폴리토는 상한가를 갔죠. 금요일 상한가를 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에이스토리가 걸릴수록 거꾸로 됐다. 방향이.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도 간혹은 나타납니다. 조금 드문 경우인데요.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이스토리가 상장을 한다고 하지만 꼭 플리토가 따라가 주는 법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상장한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꼭 플리토가 따라가라는 법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플리토를 같이 살을 붙인 이유는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종목, 가까운 시일에 상장한 종목을 먼저 붙여 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라는 거, 그런 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섹터 공략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주 종목을 뽑으면 반드시 그에 연계되는 연계주를 꼭 붙여 놓아라. 단 붙이는 요령은 보다는 가까운 피부치를 붙여라. 하루라도 더 일찍 상장을 한 종목, 아주 근래에 상장한 종목을 붙여 놓음으로 해서 날짜에 대한 동질감으로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날짜에 대한 연동성. 그래서 이번 이벤트 섹터에서는 그게 오늘 플리토의 상승률 보고 에이스토리가 죽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디 쪽에 하방 쪽에 공략해 볼까 하고 있는데 플리토가 살금살금 엉덩이를 위로 올린다. 그럼 일단 플리토의 승부를 걸고 상한가에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에이스토리를 공략을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날 공부할 것은 참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싶네요. 수급주 섹터 SAMT 한번 보자. 오래간만에 수급주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시장이 아주 뭐 의의해서 안 하는데 한번 보자 했는데 그 다음날 큰 모습 썩 좋지는 못했군요. 시가 3%는 잡혔다는 것은 관심을 받았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고가가 플러스 5%, 역시 크게 가지는 못했네요. 조금 강한 모습이 따라와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틱 차트를 보면 시가 3% 잡혔으니까 잠시 누른목을 주고 그래서 5%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거 여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겨우 3% 띠밖에 안 되네요. 만일에 시가에 이놈을 승부를 걸었다면 역시 수익은 챙기지도 못해도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버려야 될 종목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 종목을 기다려서 나는 공략을 하겠다고 보합 근처에 만일에 기다렸다면 조금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될 종목이죠. 왜? 상승폭이 2%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시가는 상승폭으로 보질 않습니다. 시가에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파동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파동이 2% 정도밖에 파동이 안 일어났다면 이거는 뭐 틀렸죠. 그래서 내려오느라고 잡겠다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3%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합 근처 오면 매도세가 나오죠. 수익도 안 주고 그냥 내려오는데. 그래서 SAMT는 뭐 종목 선정은 나름대로 기간의 수급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큰 뭐 재미는 없었다. 시장이 워낙 뭐 안 좋으니까 뭐 요즘 수급이 들어와도 반응이 없죠. 자, 다음은 기술주 섹터로는 크리스탈, 신소재, 퓨전, 사마전기를 보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 했는데 크리스탈은 별스런 게 없었죠. 보니까 그래도 시가는 잘 잡혀주네. 시가 3%에서 7%,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하게 되네요. 아침에 3%에 공략했다면 역시 이 종목도 4% 수익금밖에 안 줬잖아요. 7%까지 올라갔으니까 5% 수익금도 안 줬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미련 없이 시가에서는 본전하고 치워야 되죠. 적어도 관리비 3% 땡 했으면 한 10%나 13% 한번 완화라도 한번 탁 걸려주고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뭐 시가에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 하지만 겨우 4% 주고 내려온다면 그는 썩 좋지를 못했다. 그래서 수익은 못 챙기더라도 항시 본질 개념은 가져라. 물론 수익폭 개념을 3%로 잡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희 사문에서는 5% 개념으로 모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진입해서 3% 수익 챙기면 좋죠.
10,000만 원 했으면 30만 원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나쁘진 않은데 저희들은 그냥 5%로 잡는다 라는 건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크리스탈 신수제는 뭐 아침에 공략했다가 밀리면 본절 눌러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음은 퓨전 데이터. 퓨전 데이터는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놈은 아침에 바로 올라가 준 힘은 좋지요. 시가가 마이너스 0.9%, 저가가 마이너스 8%, 고가가 플러스 5%. 자, 그러면 고가가 플러스 5%가 여기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0.8%는 시가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8%는 5장에 들어가서 이제 마이너스 8%된 거고, 여기는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땡 출발해서 잠시 밀렸다가 올라갔다.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 0. 몇 프로 잡힌 것은 일단은 공략하기보다는 처음에 한번 보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모습을 보일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근데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쭉 차고 올라가 줄 때는 시가를 탁 돌파를 할 때는 이쪽 지점은 사실은 공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할 때는 조심스럽게 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지만 짧은 시간 여기 땡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초나 20초 됐을 거 아닙니까? 땡 해가지고 잠시 밀렸다가 시가를 도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같이 공략을 해줘야 되죠. 빠른 시간 안에 아침장에 움직이는 거지만 보고 있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시가를 돌파할 때는 저런 거는 같이 들어가 줘야 되죠. 그럼 짧은 시간에 그래도 뭐 한 6% 정도, 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았죠.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9시 30분이니까 여기가 뭐 9시 한 5분? 5분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먹고 나오는 거죠. 삼화전기는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뭐, 어차피, 금요일 날에 가장 중심점은 이 에이스트리 신규 상장이 가장 큰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플리터 같이 보는 게 가장 최우선 종목이었죠. 그래서 AMT는 뭐 갈지 안 갈지는 기관들이 배심하는 게 따라서 틀리니까 질주도 역시 덤비드는 매매보다는 봐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아마 강한 마인드로 같이 시가의 승부를 건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섹터가 짜여졌을 때 다음날 매매일 날은 제가 보라고 그랬죠. 보고 있으면 어디 쪽에다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파악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 걸 하루아침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수많은 경우의 수와 수많은 종목들을 실전으로 하면서 자꾸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데이트레이의 어떤 운영의 묘를 쌓아가는 거겠죠.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루아침엔 절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승부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포지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 위치. 내일은 7월 22일 월요일이죠. 7월 22일 월요일. 날짜 개념은 월축 개념이나 주축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월말로 진행 중이다. 시장이 지금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간단하게 포지션을 요약하자면 이 정도는 되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간결한 매매, 배터를 짧게 잡는다.
이런 전략을 일단 월요일장에 마인드를 잡고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이슈는 당연히 지금 뭐 일본발 이슈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물론 그 외에도 뭐 다른 글로벌 이슈는 많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틀려가지고 일본발 뉴스는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지금의 9시 7분 지금 참여연 선거가 지금 뭐 대부분 아베 쪽으로 뭐 압승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뉴스는 제가 아직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여러 가지 시장의 혼돈 상태인데 그 와중에서도 한번 해볼 거는 해보죠. 그냥 1분발 섹트라고 봅시다. 1분발 섹트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규제, 소재 규제 섹터, 그리고 같은 연계성으로 보고 있는 뭐 애국 테마주 섹터, 뭐 이 정도로 두 개로 압축을 하면 되겠죠. 될 텐데, 과연 내일 오전에 과연 이제 일본의 선거 향방에 따라서 과연 우리 쪽에서는 어떤 관련주들이 반응은 일으킬 겁니다. 반응은 일으킬 것인데, 참 예측을 하고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규제 관련주 섹터는 첫 번째로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고 너무나 다양한 군상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탁 튀어 오르는 것을 잡는 방법밖에 없지,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을 공략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아베 쪽이 만약 강하게 자기들이 정책 드라이브를 외교 쪽으로 돌린다면 차라리 외국 테마주 섹터가 좀 더 관심을 받지 않겠나라는 그런 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이쪽 애들이 일본발 섹터에서 관심이 나온다면 규제 쪽보다는 애국 테마주 섹터를 한번 뭐 봐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많은 주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처음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모나미와 하이트 진로, 홀딩스 이 두 개만 옆에 놔두고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반응이 오는지, 아마 규제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쭉 나열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어느 쪽에 방향이 오는지, 전혀 방향이 안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그런 좀 약간 정체된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차원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뭐 우리보다 훨씬 뭐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들이 일일이 그것을 예측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종목만 봅시다. 보고 움직여주면 같이 한번 따라가 준다는 그런 마인드로, 아마 뭐 움직이면 확연하게 표시가 나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일본발 섹터 관련주는 우리는 애국 쪽으로 한번 보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어차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봐줘야 되거든요. 다음은 비교 섹터 봅시다. 비교 섹터는 즉 어제 같이 플리토와 에이스트리와 플리토를 놔두고 서로가 같이 연계성이 있는 종목을 같이 공략을 해보자 라는 것이 어제는 이벤트 섹터였단 말입니다. 에이스토리가 신규 상장을 한다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플리토를 봤는데, 이제 그 이벤트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벤트가 끝났다고 해서 A 스토리를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서로 어제 연계성이 있었다는 걸 봤단 말입니다. 플리토가 상승을 할 때 A 스토리도 같이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같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A 스토리가 지금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8% 올라가 있단 말이죠. 영 안 좋은 모습이었다면 시간 내에서도 분명히 마이너스로 빠져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플리토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플리토의 모습에 따라서 A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플리토가 내일 강한 모습을 보이면 A 스토리 같이 따라갈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리토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플리토를 대신해서 A 스토리가 다시 자리를 바꾸는 그런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은 해야 되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플리토를 내일 그날 최우선 종목으로 상한가에 첫 번째로 안착한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플리토와 관련이 있다면은 따라가는 종목은 에이스트레 단 한 종목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섹터 종목 중에는 플리토와 에이스트레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주 종목은 플리토는 일단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뭐 손을 댈 건 아니겠지만, 주 종목은 에이스트를 보고 플리토의 흐름을 보고 같이 보면서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는 거죠. 만일 플리토가 내일 시가를 뭐 올려니까 시가를 많이 못 띄우겠죠. 어느 정도 뭐 시가를 뭐 5, 6%나 7, 8% 띄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에이스트리가 같이 가려고 몸을 움직인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같이 추종 매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에이스트리는 뭐 내일 시가는 뭐 높게 잡히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보분들은 낮은 시가로 출발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적합한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단 지금 에이스토리가 지금 11.6%로 지금 맞췄지 않았습니까? 11.6%로 맞췄는데 꼬리가 달려 있는데 보면 저가가 11,200원입니다. 11,200원. 지금 종가가 11,400원이거든요. 그럼 11,200원이면 마이너스 13%대란 말입니다. 13%대에서 종가가 11%대니까 기껏해야 한 1.5%나 2% 정도의 이 꼬리가 그런 형태거든요. 1.5%나 2% 정도. 그래서 뭐 내일 시가가 뭐 1%나 뭐 마이너스로는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잡히면 만일에 가지도 않고 조금 머뭇거리고 있으면 막 덤벼들지 마시고 아마 플리토의 흐름을 보겠죠. 에이스토리가 눈치를. 안 그래도 월요일은 눈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타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 꼬리 지점 주면 한번 그때부터 한번 공략을 해본다. 그래하고 짧게 손줄폭은 짧게 잡고 플리토의 흐름과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매매를 하라. 그래서 비교 섹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조금 잘 따라하는 그런 유동성 있는, 능동성 있는 매매가 좀 될 겁니다. 하지만 보고 있으면 한 승부를 걸만한가 아닌가를 나타날 겁니다. 지금 뭐 대부분 강좌 듣는 사람들이 아주 초보분들은 강좌를 안 듣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매를 그래도 단연간 하신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료주를 한번 봅시다. 재료주 섹터는 제가 말해야죠.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이 안 받아주면 멍텅구리가 된다. 시장이 받아주면 같이 올라타도 좋다. 조금 더 주고라도. 안 받아주면 별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있지만은 특별한 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뭐 나름대로 보이는 것이 뭐 W 게임 문제 같은 거, 자회사가 지금 나스닥 상장이란 확정했다. 뭐 그런 재료도 있고, 또 뭐 인콘 같은 것은 뭐 60억 원어치 뭐
매입을 했다. 골드 퍼시픽이. 근데 위치가 워낙 저점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다. 인콘 같은 것은 계열앱서 같은 것도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다. 계열앱서 같은 것도 워낙 이것도 지금 뭐 워낙 죽은 종목이 돼서 워낙 밑에 저점에 있는 종목이 한 봐주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W 게임즈 같은 종목을 내일 좀 반향이 있으면 나스닥 상장이라는 건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한 7, 8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두고 어찌 하는가 뭐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기술주 섹터 봅시다. 제가 항시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기술주 섹터는 빠지지 않고 제가 매일 읽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주도 못 가고 수급주도 없고 이슈주도 없으면 기술주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가든 안 가든 기술주 섹터는 옆구리에 항상 끼워 넣어야 할 종목이라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 기술주 섹터는 YOM 봅시다. 큰 재료가 없는 종목입니다. 큰 재료가 없는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나름대로 지금 차트를 한번 줄여볼까요? 큰 뭐 산을 이루고 내려왔다가 밑에서 약간 몸을 일으키는 종목인데 일단 그림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 시간 내에서는 뭐 보합으로 끝났네요. 아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아무런 이슈가 없는 종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진 사는 같은 것도 일본 규제 관련주에 뭐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분위기에 따라서 또 등락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별로 재료가 없는 종목. 그래서 YO에 하나 봐주시고, 그리고 퓨전 데이터 내일 한번 더 보죠.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 차트상으로는 좀 봐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동전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역시 줄이 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 종목을 저희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기술적 위치로는 한 번 더 봐줘야 될 위치입니다. 금요일날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4.9%로 마감을 했네요. 그럼 여기가 한 꼬리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0.9% 빠져있기 때문에 한 1% 빼 먹어버리면, 시간에서 1% 빼 먹어버리면 이 꼬리가 한 2%짜리 꼬리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편안하게 큰 욕심 없이 아침에 시가가 뭐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잡히면 거기에서 그냥 한 토탈 한 5% 마이너스 1%면 거기서 한 5% 빠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한 4% 빠지는 거, 시가에서 한 마이너스 4, 5% 빠지면 1차 공략을 해본다. 그래가지고 반등이 있으면 가만히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 하락을 한다 하면 작게 3% 정도나 작게 주고 그냥 버린다. 그런 마인드로 하십시오. 기술주는 살아나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계속 죽어버리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휴네시온 같은 종목도 살아날 지역에서 살아나 주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셀리브리 같은 것도 내려온단 말입니다. 계속 살아날 지역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기다리 같은 것도 그럼 한참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점은 아니니까 한 번은 봐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종목 하지 말고 한 두 종목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1도주 한번 봅시다.
일도주는 말 그대로 눈치를 보지 말고 승부를 몸을 던지는 그런 관련주인데 보지 말고 승부를 그냥 던지는 그런 좀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도주는 두월 세산물 한번 봅시다. 다른 여타 관련 요즘에 이슈하고는 거리가 먼 어떤 자체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세가 붙어준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타점은 이 꼬리 부분, 이게 지금 1,500, 1,640원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1.1% 빠져 있단 말입니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1.1%. 그러면 지금 여기 꼬리 부분에 지금 시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저기에서 좀 더 빠져야 되거든요. 한 3%나 4% 정도. 3%나 4% 정도. 여기 꼬리가 얼마냐 하면 저가가 1650원이니까 1650원이니까 1650원까지 오려면 12.2%란 말입니다. 12.2%인데 지금이 7.4%를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에서 1% 빠졌으니까 8.5% 정도로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12%까지 오려면 적어도 3, 4%는 더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굳이 서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월요일날에는 또 방향성이 모호하고 또 분명히 이놈의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을 1차 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빨리 내려올수록 좋겠죠. 아침에 빨리 내려올수록 좋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다 급등주 형식의 이런 종목들은 한번 또 하방 기세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대로 쭉 차고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해보아야 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플레이위드나 룽뚜코리아, 미스터 블루 이 세 종목을 같이 묶어서 보려고 했는데 플레이위드가 전체적으로 모습이 안 좋아서 이 미스터 블루나 룽뚜코리아도 공략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섹터 하나 보고 그다음 비교주 섹터 하나 보고 재료 섹터 하나 보고 기술주 섹터 하나 보고 이런 한 5섹터를 보겠네요. 이 정도면 많죠. 월요일날 아침에 볼만한 섹터로는. 그래서 뭐 일본말 섹터는 과연 뭐 어느 쪽으로 뭐 좀 뭐 향방이 잡힐지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어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비교 섹터는 뭐 에이스토리가 과연 플리토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건은 되겠네요. 재료주 섹터는 한 3개 정도 있지만은 그래도 W게임주 재료가 조금 나은 편인데 단가가 비싸죠. 5만 몇천짜리. 그래서 과연 받아줄런지. 기술주 섹터는 와이온과 피 말고 천천히 분할로 해도 됩니다. 일도주 섹터는 기다렸다가 그 지점을 준다면은 한번 뭐 이런저런 간을 보지 말고 한번 공략을 해본다. 손줄폼 작게 잡고 그런 정도로 한번 월요일날 전체 섹터를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열리는 시장이 요즘처럼 주도주가 없고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시장이 뭐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그렇죠. 그런데 매매를 쭉 하다 보면 이런 시장은 거의 뭐 매일처럼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웠고 더 힘들었던 시장 참 많았거든요. 이런 것은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도 시장에 상한가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등을 줄이는 종목도 있고 정말 어려운 시장은 참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장도 있죠. 하지만 좋은 시장, 나쁜 시장, 어려운 시장, 쉬운 시장 여러 시장을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한번 우리 공부한 거 뽑아놨으니까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요. 또 다음 주 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휴일에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몸 보양을 잘 하시고 그래야 또 트레이드는 확실히 맑은 정신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흐름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 관리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